카페에서 들려주는 어른들의 자장가 수면의 낭독 순항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우리의 오늘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 한없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추적추적 비오는 오전, 카페에서 샌드위치 하나와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다며 사진 한 장을 보내준 친구는 아주 여유로운 하루를 맞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항상 밝고 유쾌하기만 했던 또 다른 친구는 아침부터 우울하다며 요즘 뭘 해도 신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해왔어요. 아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나 다른 색깔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겪고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마음의 필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의 필터를 장착한 날에는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가뿐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반대로 마음이 슬픈 날에는 평소 좋아하던 그 어떤 것도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하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니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늘 하루 어땠는지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누가 문득 내게 물었다.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로 큰 성취를 이룬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차원의 행복이라기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 말이다. 웬만해서는 막힘없이 생각을 말해왔지만 당시에 나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오랫동안 행복이라는 개념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낯간지럽게 여겼고 세상에 가득한 행복 담론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약한 위로라고 치부했다. 항상 조금은 비판적으로 조금은 권태롭게 세상 만사를 바라보았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내가 행복해지기 어려운 사람이 돼가고 있었다. 얼마 전 우울감을 겪으며 알게 되었다. 행복이란 얼만큼 행복한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라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내가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을까라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로 결정된다는 것을. 이제는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 안일한 위로를 향한 도피가 아닌 엄청난 재능임을 안다. 그것은 사실 이것이 있어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나도 매년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는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다가 검진 결과가 막상 괜찮으면 행복은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고 이내 다른 새로운 조건들을 필사적으로 충족해야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이런 것들로 행복감이
일시적으로 충족되긴 한다. 열심히 돈을 모아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산다거나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하지만 그렇게 채워지는 행복은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같은 밀도의 행복을 다시 한번 느끼려면 다음에는 더 좋고 비싼 물건을 사거나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야만 한다. 욕망을 충족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비슷한 듯 엄연히 다른 성질을 지녔다. 특정 조건들을 갖추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질은 별도의 독립적 성질이다. 행복과 욕망은 옆에서 각자 따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다른 축의 문제이기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욕망을 포기하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해야 한다라는 흔히 듣는 겸손한 말은 맞지 않다. 행복과 욕망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에 둘을 혼동하거나 섞지 말고 갈라놓은 뒤 저마다의 방식으로 충족하면 된다. 지금의 일상에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일은 지루하고 하루하루 지쳐가요. 하지만 몸은 건강하고 나름 다정한 애인과 좋은 친구들도 있으니 이만하면 전 충분히 행복한 거겠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만한 행복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제가 문제겠죠.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녀는 지금 정도의 현실에 불만을 늘어놓으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그러면 벌이라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좋게 해석한다면 운명에 겸손한 것이겠다. 그녀는 아마도 그래, 그냥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야. 같은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게끔 도와주는 대답을 기대할 것이다. 넌 괜찮아 라는 말을 위안 삼아 또 다른 그렇고 그런 하루를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라면 그렇게 장단 맞춰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는 욕망을 욕심, 탐욕과 혼동하고 무기력, 나태를 착함, 초연함으로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뜨뜻 미지근한 물속에 머물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일이나 일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일이나 지루한 하루하루를 바꾸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려는 의지도 없이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행복이 아니냐고 합리화하려 한다. 동시에 욕망을 품으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한다. 인간의 본성인 욕망을 위해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폐를 끼치면서까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것은 탐욕이지만 정당한 노력을 실천하고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서라도 발전해 나가려는 것은 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욕망의 이름으로 부정당하고 행복의 이름으로 납득되는 것일까?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현재의 일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만족할 수 있는 일상을 손에 넣어야겠다는 욕망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인생 별거 있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라며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면서 아무 변화나 행동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깝다.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아도 나름 행복한 것 아닌가 같은 마음가짐으로 얼마간 평온을 되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삶의 질의 가장 큰 부분을 결정짓는 일과 직업의 문제에서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데 바꾸려는 시도도 없이 눈 감아 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사전 봉쇄하는 것이다. 하물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만족스럽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실은 무척 행복감을 주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욕망과 행복은 둘 다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욕망은 욕망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추구하는 근력도 필요하고 행복은 행복대로 너그럽게 감지하는 촉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욕망을 위해 행복을 포기할 필요도 행복해지기 위해 욕망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솔직함이란 감정에 따라 일어난 생각을 숨기지 않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성향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평소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고 그로 인한 자신의 선한 의지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솔직함은 사람과 사람을 보다 깊은 곳에서 연결해 준다. 아, 나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 건 아니었구나. 상대로부터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드는 안도감과 충족감, 그런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는 서로에게 깊은 친밀감을 가진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대신 예의 바름을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의 바름은 방어적이기도 하다. 그들은 인간의 선의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 솔직한 감정이란 비틀어진 질투와 욕망, 애증, 꼬인 자의식 등의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내면의 생각이 악의적이고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다고 여기는 만큼 남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솔직하기보다는 심리적 가면을 쓰고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관계의 적당한 거리를 지키고자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적 부모나 교사 등 가까이 있던 어른들이 자신의 불안감이나 불만을 제대로 받아주거나 이해해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솔직한 감정 표현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궁금하면 궁금하다고,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내 생각은 이렇다고. 자연스럽게 솔직하기란 어떤 사람들에겐 거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난제인 것이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면 그것은 인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분노가 몸 안에 쌓여 아프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우울해진다. 감정을 억압해온 만큼 그것들은 어느 날 불쑥 자연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터질 수 있다. 그렇게 터져나온 강렬한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상처 입힌다. 그러나 자신이 소수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졌을 때 소신을 솔직하게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다수 의견에 대치되는 소수 의견을 솔직히 말했다가는 조통하거나 설득하기는커녕 견디기 힘든 다수의 비난이나 비판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내 생각이 과연 맞는 걸까? 어쩌면 내가 이상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과 자책감을 품게 된다. 소외당할까 두려워 솔직함을 포기하고 입 꾹 다물고 안전하기를 택하기도 한다. 솔직해짐으로써 타인의 비난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면서 스스로를 미워할 것인가? 가급적이면 전자였으면 좋겠다. 독립된 개개인이 솔직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바란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확고한 가치관 위에서 심플하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언하고 마는 건 좀 곤란하다. 그 말은 이게 나야 어쩔래? 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함을 오만함으로 착각하는 일이다. 난 원래 이렇다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리는 솔직함은 궁극의 자기 합리화이자 정신승리 혹은 변명이 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없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머리가 굳어서 그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다. 이러한 솔직함은 생각이 유연하지 못한 자기 고집에 불과하다. 자연스럽게 솔직해지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는 과연 선의를 가진 하루하루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좋은 사람일까? 혹여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냉혹한 질문을 던져본다. 있는 그대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안 되겠다며 노력하는 나, 혹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나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까칠한 은둔형 성격 때문일까? 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고 산다.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꼽아봐도 20명 이하이고, 그 중에서 자주 연락을 하거나 이따금 만나는 친구들은 고작 10명 이내다. SNS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100명을 넘기지 못한다. 그 이상은 소음일 뿐이다. 피곤한 것이 싫기도 하다. 인간관계만큼은 영혼 없이 관리하고 싶지 않다. 형식적으로 부피만 커져가는 친분과 인맥은 삶을 성가시고 산만하게 할 뿐이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니 그 시간에 혼자 책을 읽는 게 낫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유독 오래가는 인간관계를 높이 평가한다. 인내하며 오래 살아낸 노부부의 사랑을 아름답다 하고 오랜 세월 사귄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나무란다. 학창시절 친구가 점점 불편해지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의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고통스러운 만남을 이어간다. 과거에 아무리 오랜 기간 우정과 추억을 나눴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현재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다. 늘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다져가는 성의를 보여주는 사람만이 시간이 흘러 현재의 관계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러니 과거의 친분을 맺은 기간이 아무리 길었어도 지금 점차 멀어져가는 사람들에 대해 무리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왔다가 또 나간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아끼고 좋아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이라고는 나와 마음이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데려다 놓는 것 정도다. 번지수 틀린 곳에서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까지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한편 어른이 되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 단순히 친하거나 자주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재미있게 어울리는 관계와는 다르다. 아무리 친하다고는 해도 어떤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한다. 상대가 충분히 이해를 해줄지 불확실하고 말을 옮기지 않을까 걱정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한테 상처받거나 내게 이질감을 느끼거나 나를 경멸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 나의 취약점을 나중에 역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된다. 반면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지는 못해도 숨김없이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신의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보니 애초에 편안하고 무리가 없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은 상관없다. 왜 신뢰감을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상대가 본질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해심이 깊고 포용력이 있고 입이 무겁고 편견에서 자유로우며 인생 경험이 많다.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어른인 사람들이다. 내가 만나본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개인이었고 자신의 소신이 있는 만큼 타인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유연한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들과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양보다 질. 피상적이고 공허한 수다보다 본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은 분명 행운이다. 그런 소중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운동하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운동이 재미있다는 사람들, 화려한 색상의 피트니스 웨어를 입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운동 같은 건 정말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기에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런 내가 큰 마음을 먹고 퍼스널 트레이닝을 30회 신청했다. 근력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다. 거금을 투자해 일주일에 3번 이를 악물고 60분 수업을 받았다. 대부분이 처음 해보는 근력 운동이었다. 스쿼트를 할 때면 허벅지가 찢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트레이너는 옆에서 자세를 잡아주고 횟수를 세며 필수 운동량을 채우도록 격려했다.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 중에 틈만 나면 벽시계를 훔쳐보면서 어서 이 시간이 끝나기만 기다렸다. 비싼 돈을 주고 왜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해야 하는지 후회 막심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유일한 기쁨은 다음 날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No pain, no gain. 힘든 만큼 분명히 체력도 좋아졌다. 또한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통해 인생의 다른 면에서 적용되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먼저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같은 동작을 보통 20회씩 두세 세트를 반복해야 했다.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지겨웠지만 담당 트레이너는 그 반복된 담금질이야말로 몸을 변화하게 한다고 조언했다.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없어 보여도 반복을 거듭해야만 비로소 체득되는 무엇이 있다는 뜻이었다. 사소해 보여도 꾸준히 일관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다. 또한 인간의 놀라운 정신력에 대해 어떻게든 채워야만 하는 근력 운동 횟수, 거의 마지막 5-6번을 남겨놓을 때쯤이면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 미간에는 주름이 생기고 얼굴은 시뻘개지고 절로 괴로운 신음이 입에서 새어나온다. 너무 힘들어서 이젠 못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진심으로 애원하지만 트레이너는 그저 방실방실 웃고만 있다. 허구한 날 보는 모습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은 끝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가 악마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적 결정권자는 트레이너였고 나는 그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만 했다. 봐주지 않겠다는 트레이너의 단언에 한 걸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힘을 냈다. 희한하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더는 못할 것 같았는데 트레이너의 예언대로 나는 기적처럼 횟수를 채울 수 있었다. 그것도 매번 그랬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놀랐다. 정신이 육체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정신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었다. 인간의 정신력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했다. 진정한 운동은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던 그 고통의 순간에 일어났다. 마지막엔 조금 괴롭다 싶을 정도로 운동을 해야 그때 체력이 딱 그만큼 느는 겁니다. 제대로 운동이 되는 순간은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때, 숨차서 죽을 것 같을 때, 5개만 더, 1개만 더, 이렇게 쥐어짜낼 때, 그때 진짜 운동이 되는 거예요. 트레이너는 내가 막판에 힘들어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일러주었다. 괴롭다고 신음하며 겨우 해내는 마지막 6번의 운동 동작이 실질적으로 내 몸을 바꾼다고. 편하게 하던 대로만 운동하면 체력이나 근력의 현상 유지는 될지 몰라도 그 이상은 늘지 못한다고. 그러고 보면 인생의 다른 일도 마찬가지 아닌가.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넘어 조금씩이라도 새로 도전하거나 무리하지 않는다면 현상 유지는 될지 몰라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치와 같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라고 단정짓던 그 수준을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어야 한다. 오늘 함께한 책은 임경선 작가의 자유로울 것이었습니다. 문득 자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 앞에 진정한이라는 말을 덧붙여 봐요. 갑갑한 일상을 벗어나 어디론가 훌쩍 떠날 때 우리는 자유다라고 하죠. 하지만 짧고도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잠시 벗어두었던 현실이라는 짐을 다시 등에 짊어집니다. 자유의 유효기간이 끝이 난 거죠.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도처에 가득 쌓여 있어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손쉬운 행복인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행복의 지속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물론 치르는 비용이 많아질수록 지속력이 조금 더 길어지기는 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하나만을 두고 봤을 때 무엇 하나 걸리는 것 없는 가장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는 마음, 무겁게 짓눌린 마음. 오늘 잠들기 전에는 잠시나마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내일을 또 살아가야 하니까요.